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춥다 이런 생각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더 춥다라고 그러네요. 커피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자, 교재 113페이지 혼화재료 할 차례 맞나요? 113페이지 혼화재를 할 차례인데 혼화재는 예를 들어 꽃게 해물탕을 끓일 때 조미료와 같은 거를 혼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조미료 넣으면 좀 맛이 있죠. 근데 이제 내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요 칠판에다가 여러분 책에는 혼화재가 구분이 좀 명확히 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혼화재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이 혼화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혼화재 어이라고 있습니다. 어이. 그 다음에 혼화재 아이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혼화재는 시멘트 중량의 5%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 중량이 5% 미만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배합비라는 거 했었어요. 배합비가 예를 들어서 1대 3대 6이다. 또는 1대 2대 4다. 이런 거 했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들려면 요거 1m, 요거 1m, 요거 1m. 이걸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멘트가 있을 거고 이때 들어가는 물도 있을 거고 이때 들어가는 골재도 있을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합비 1대 3대 6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시멘트가 1이라는 얘기고 요 모래가 3이라는 거고 요건 자갈이 6으로 해서 1대 3대 6으로 섞어서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1대 2대 4로 섞어서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합비 1대 2대 4로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이 시멘트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멘트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물의 양을 우리가 단위 수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골재를 갖다 우리가 단위 골재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단위가 들어가면 1세제곱미터당 들어가는 양 이렇게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한번 볼래요? 혼화재 어이는 시멘트 중량이 5% 미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배합비 1대 2대 4로 했을 때 들어가는 시멘트 양이 있겠죠. 맞아요? 그 시멘트 양의 무게 중자니까요. 그 양의 5% 미만 들어가면 혼화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A재라는 게 있어요. 책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A재라는 게 있고요. 뭐 감수재, 뭐 고강도 감수재 또는 응결 경화 촉진재. 응결과 경화를 빨리 나타나게 하는 거다. 촉진시킨다. 또는 지연재도 있습니다. 지연재.
일부러 늦춘다는 거죠. 지연제 또는 방청제. 방청제라고 하면은 철근이 녹슬지 않게 하는 걸 방청제라고 합니다. 또는 방동제. 어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요. 내가 살던 집이 애 셋이 크니까 좁아서 전세지고 단독주택 넓은 데로 이사 갔는데 지금 1층 마당도 있고 잔디도 좀 있고 했어서 좋았는데 가보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길고양들이 와서 똥 많이 싸더라 하고서 냄새나고 어쨌든 간에 현관문이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데 옛날 집이라서 아주 기밀하게 틈새가 없이 못 만들고 틈새가 좀 벌어져 있어 갖고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빵빵 떼잖아요. 밖에는 춥고 그러다 보니까 결로가 잘 생겨야 매질결 이슬로자 이슬이 잘 맺힌다는 거지. 우리 추운 날 난방하고 밖에 날씨 추우면 유리창에 물기가 쫙 끼잖아요. 이게 결로 현상입니다. 날씨가 더 추웠다 그러면 얼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창에 성에가 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는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막 깨우더니 현관문이 안 열린다는가.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로 응급조치 물 뿌린 다음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소금을 갖다 좀 내일 날씨가 얼음이 온대더라 그러면 은지 엄마 현관문 밑에 소금을 좀 뿌려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안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은 화학 반응에서 응결 경화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철 되면 우리 콘크리트는 겨울철 공사가 어렵잖아요. 왜?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물을 안 얼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금은 물을 안 얼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방동제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A제, 감수제 뭐 나중에 자세하게 치면 이거 감은 우리 산수 시간에 가감승제 가는 더하기고 감은 빼기고 승은 곱하기고 제는 나누기고 그러니까 감수제는 이게 물 숫자입니다. 물을 빼내는 재료 이런 겁니다. 물을 빼내다니 물 빼내면 어떻게 강도가 커지죠. 이런 거 먼저 시간에 했죠. 물시멘트비, 시공연도, 슬럼프값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내가 좀 이따 이쪽에 다시 한번 적을까요? 원체 중요하니까. 응결 경화 촉진제. 응결이 빨리 되고 경화 빨리 되면 강도 빨리 나타나겠죠. 그죠? 촉진시킨다. 지연제. 일부러 늦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사우디 쪽 이런 쪽은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빨리 굳어버리면 안정이온가 생긴다는 거죠. 일부러 지연시키는 지연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혼화제 어이다. 그러면 혼화제 아이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멘트 중량의 50% 이상, 5% 이상.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시멘트 중량. 그러면 어떤 거, 이거. 예를 들어 배합비 1대 2대 4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시멘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의 5% 이상 들어가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용적이라는 게 이게 세제곱미터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그죠? 이 용적을 다른 말로 최적이라고도 해요. 근데 콘크리트의 용적을 할 때는 이 혼화제는 시멘트 중에 5% 이상이니까 포함이 돼요. 근데 이 혼화제는 5% 미만이니까 용적에 포함되지 않고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졸란이라는 것도 있고요. 포졸란. 이건 실리카라고도 합니다. 실리카를 포졸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지금 구분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개념은 잡았어요.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교재로. 자, 113페이지 혼화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로 1번에 혼화제의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중요하겠죠. 혼화제를 쓰는 목적. 중요합니다. 별표 정도 쳐놔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량한다.
또는 및 시공연도를 증가시킨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미친 척하고 여기다 다시 한번 할 거야. 왜? 중요하니까. 빠르게 할 테니까. 내가 지금 눈동자들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시 합니다. 물, 시, 멘, 트, 비. 조금 있다 한두 페이지 넘겨도 또 나와요. 근데 미리 이렇게 복선을 깔고 하는데 물, 시멘트, 비가 이게 시멘트의 약자라고 했고 시멘트분의 물의 중량. 다시 말해 시멘트의 중량. 시멘트 중량. 뭐 시멘트의 중량에도 관계없는 거죠. 시멘트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런 거죠. 정말 판사하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이 아플 정도로. 하루에 보통 평균 한 6시간에서 8시간 범위 늘 판서를 하니까요. 내가 그래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졸릴 때 봐라. 이러다는 거의 중요치 않는 거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다. 내가 물 시멘트비가 높다. 예를 들어 물 시멘트비가 높다 그러면 물을 많이 집어넣은 거고 시멘트는 조금 집어넣은 거라 그랬어요. 물 시멘트비가 낮다 그러면 물을 조금 넣고 시멘트는 많이 집어넣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했었어요. 시공연도. 이 시공연도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작업의 용이성이다. 이 작업의 용이성인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죠? 재료 분리라는 게 뭐예요? 골재는 골재끼리, 시멘트 풀은 시멘트 풀끼리, 이런 게 재료 분리잖아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으면서 작업이 용이해야 된다.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할 때 반죽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다라고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물을 많이 넣으면 시공연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물을 많이 넣으면 밀가루 반죽할 때 잘 비벼지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시공연도가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물 시멘트비가 낮다 그러면 물을 조금 넣으면 밀가루 반죽할 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시공연도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게 있다.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 슬럼프 시험이라는 게 있다. 이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게 이 슬럼프 시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비 시험이라는 시험도 있고 플로트 시험이라는 게 있고 흐름 시험 굉장히 많다 종류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슬럼프 시험이다. 이 슬럼프 시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슬럼프 콘이 브라보콘처럼 이렇게 슬럼프 콘이 있다. 브라보콘을 끝에 잘라서 뒤집은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밑에다가 얇은 철판을 이렇게 받침판을 댄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슬럼프 콘의 3분의 1 정도 채운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다진 봉, 쇠막대라 그랬어요. 25회를 다진다. 그리고 또 3분의 1 채우고 또 시계 방향으로 25회 다진다. 또 채운 다음에 25회 다진 다음에 쌀 대파 싹 깎아낸 다음에 이 손잡이를 들고 수식으로 서서히 든다. 왜 서서히 그냥 확 들다 보면 이게 콘크리트가 무너져 버린다. 굳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 얘기가 요 윗지름이 10cm, 밀이라 하면 100mm죠. 윗지름은 20cm, 높이는 30cm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슬럼프 콘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있던 것이 이 콘크리트 콘을 갖다가 슬럼프 콘을 싹 벗기면 콘크리트가 스르르 이렇게 무너진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슬럼프 값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슬럼프 값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잰다. 그러면 일로 다시 와서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좋다. 슬럼프 값은 크다 이런 표현을 쓴다. 어떻게 큰 거냐? 물을 많이 넣으면 밀가루 반죽에서 물을 많이 넣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소똥쌍 가면 본 사람은 소똥쌍가처럼 퍼진다. 그래서 요 값이 커진다. 다시 말해 물을 많이 넣으니까 퍼진다 이런 얘기죠. 슬럼프 값이 크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쁘고 슬럼프 값이 작다. 슬럼프 값이 이게 작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예를 들어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좋다. 슬럼프 값은 크고 대신에 콘크리트 강도는 작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시공연도는 나쁘고 슬럼프 값은 작고 콘크리트 강도는 크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냥 쫓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책엔 다 나와 있다. 중요하니까. 달달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딱 찍고 수시로 왔다 갔다 보고 다니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한 번 남은 사람 있을까 이 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만 하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야. 잔인한 소리 같지만 내가 자꾸 자극줘야 열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열받고 합격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뜻 없어요.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분말도 얘기도 했다. 그 밀가루 분말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시멘트도 똑같이 밀가루처럼 입자가 작으면 작으면 분말도가 높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만약에 시멘트 입자가 크면 분말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수화열 얘기도 했다. 내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사람도 기싸대기를 딱 때리면 빻면서 열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개긴다 그랬죠. 왜 때려요? 그죠? 그러면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때 열도 발생한다. 그 열을 수화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거푸집을 짜고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근데 시멘트가 화학 반응하려면 물이 최소한 30%는 있어야 된다. 근데 물을 30%만 넣으면 시공연도가 나쁘다. 물을 밀가루 반죽할 때 물을 조금 넣으면 잘 안 비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물은 40에서 한 60% 정도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30%가 화학 반응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물을 40% 넣었다라고 하면 30%는 화학 반응대 쓸 거고 남는 물 10%가 있겠네요. 그죠? 남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리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는 물이 올라오다가 남는 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이물질도 같이 올라온다. 그래서 표면에 이물질이 어설프게 굳어버리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레이턴스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앞으로도 지겹게 들을 거다. 자연적으로 이해되게끔, 암기되게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치고 또 쳐야 되는데 콘크리트 이어치기라고 합니다. 이거 레이턴스 싹 걷어내고 시멘트 풀을 뿌려야 돼.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걸 시멘트 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콘크리트 차의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또 하나, 그러면 분말도가 높으면 시멘트 입자가 작다라는 뜻이니까 화학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죠. 그럼 응결도 빨리 되죠. 경화도 빨리 되잖아요. 대신에 수화열도 커진다 이런 얘기했죠.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 그만큼 열도 빨리빨리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열도 그 수화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물이 수화열이 빠져나가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낸다. 균열이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분말도가 높으면 수화열도 크다 이런 얘기예요. 분말도가 낮으면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수화열도 작죠. 그래서 수화열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 건조, 수축 이런 얘기도 했다. 내가 무말랭이도 예를 들었었고요. 여름철에 논바닥이 가물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남문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요 용적이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건조수축이다. 건조수축 때문에 우리 주름이 많이 잡히죠, 얼굴에. 그래서 피부 미용하면 수분 유지 이거잖아요. 나는 화장품에 히읗도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분 유지가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수분이 약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인데 사람이 죽을 때는 약 50에서 55% 죽는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당연히 건조수축도 크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건조수축도 작다 이런 얘기죠. 건조수축이 크다는 얘기는 균열이 많이 생긴다는 게 강도가 약한 거잖아요. 그죠? 건조수축이 작으면 강도가 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노란 건 다 노랗다. 파란 건 다 팔았다. 이게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교재로 다시 갈까요, 이제? 교재로 가봅니다. 113페이지 혼화제의 사용 목적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제 1번에 콘크리트의 성질 개량. 여기 좀 볼래요? 겨울철 긴급한데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화학 반응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여기 했던 응결경화 촉진제라는 걸 써요. 그럼 빨리 응결이 되고 경화 빨리 된다. 긴급 공사에 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성질을 개량한다는 거야. 또 여기 좀 볼래요? 아직 설명해 주게 뭐 틈만 나면 쓰려고 그래. 똥오지 못 가리고 이게 어디 가서 묻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이해라 그랬어. 이 책 한 거 끝날 때까지 잘 보기만 하면 돼. 이해하고.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이해했다 그럼 나중에 잔상이 남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거야. 다시 갈까요? AGR라는 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리 여기다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갈이 있고요. 모래가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서 이게 콘크리트가 되죠. 근데 이 AG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기, 연행제 또는 표면, 활성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AG를 갖다 콘크리트에다 집어넣으면 미세한 공기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미세한 공기구멍. 그럼 자 여기 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할까요? 물 시멘트비가 높다는 게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용이해지겠죠. 시공연도가 좋아요. 물론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으면서 작업이 용이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작업은 용이한데 재료 분리가 생겼다 그러면 꽝이죠. 그때는 시공연도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료 분리가 안 되면서 작업이 용이한 게 시공연도가 좋은 거다. 그러면 슬럼프 값은 크다 이런 얘기죠. 콘크리트 강도는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로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쁘죠. 슬럼프 값은 작죠. 대신 콘크리트 강도는 크잖아요. 고민 생겨. 이게 좀 적당히 잘 비벼지면서 적당히 강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해서 만들어진 게 AG라는 거야. 이 AG를 집어넣으면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긴다. 공기구멍이 생긴다는 얘기는 빈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빈틈이 있으니까 잘 비벼지겠죠.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물을 좀 빼낼 수 있겠죠. 물을 뺀다는 얘기가 물 시멘트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했나요? 이 미세한 공기구멍이 볼, 베어링 작용을 한다.
무슨 소리냐? 볼 베어링, 쇠구슬 아시죠? 쇠구슬 잘 움직이잖아요. 동글동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공기구멍이 볼 베어링 장애, 쇠구슬 역할을 해서 잘 굴러다닌다. 곧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시공연도 좋아지니까 물을 좀 덜 넣어도 된다. 그럼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한다 이런 거에 들어간다는 거지. 다시 그 및 시공연도 증가 이해했을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응결시간 조절. 응결이 빨리 되면 좋을 때가 있고 늦게 되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응결경화 촉진제라는 게 있죠. 우리 외가댁이 젖소 목장에 있었어요. 수백 마리 키우면 푸른 목장인데 한 50마리 정도 키우면 검은 목장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뺑이치고 일만 합니다. 힘들어요. 내가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도와줬던 기억도 있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젖소도 태어날 때 되면 안 태어나면 수의사한테 전화서 와서 응결경화가 아니라 촉진제 맞춥니다. 그러면 빨리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듯이.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내구성을 개선한다. 내구성을 다른 말로 하면 강도가 튼튼해서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 볼 베어링 적용하니까 시공연도가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좀 빼낼 수 있죠.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발열. 발열이 수와 열을 발열이라고, 열이 발생한다는 거 화학 반응하면서 발열 지연 및 저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혼화제의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종류가 나옵니다. A제 사용 목적 한번 보자고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한다. 그러면 겨울철에 물이 얼면 화학 반응 못 하잖아요. 콘크리트는 겨울철 공사가 어렵잖아요. 근데 A제를 넣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동결 융해 저항성을 크게 하여 이 소리는 겨울철 공사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내구성을 크게 하고 시공연도를 향상시키고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공기 연행제, A제, 분산제, 표면 활성제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 물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물 시멘트 비를 낮추고 시공연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여기다 먼저 한번 볼래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었다. 우리 굵은 철근을 하나짜리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나요? 요거 닿는 거하고 요거 전체하고 다시 말해 철근과 콘크리트가 닿는 면적 이게 다지만 이거는 작은 걸 쓰면 이렇게 해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좋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을 길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A제를 집어넣으니까요. 표면 활성제 공기 연행제라고 했는데 쉽게 해서 분말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작아지죠. 그러면 물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물하고 잘 닿으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보면 거기서 막 어렵게 했겠지만 표면 활성제로 물 시멘트 비를 낮추고 이런 두째 줄이 나오나요? 여기 좀 보세요. 미세한 공기구멍이 볼 베어링 작용을 해서 잘 비벼진다. 시공연도가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시공연도가 좋아지면 물을 좀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빼내면 물 시멘트가 낮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 물 시멘트를 낮춘다는 얘기는 내구성이 커진다는 얘기, 콘크리트 강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 시공연도 증진. 이게 키워드인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기연행제가 A제가 공기연행제 표면활성제인데 어떻게 시공연도가 좋아지죠. 콘크리트 강도도 커지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이 적어서 단위 수량이라는 뜻은 여기서 설명했었죠. 맞아요? 단위 수량. 그죠? 배합비 1대 2대 4 또는 1대 3대 5 했을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줄여봐. 물 줄이면 물 시멘트비가 낮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는 뭐죠? 물 시멘트비가 낮아지면 콘크리트 강도는 어때요? 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단위 수량이 적어져 내구성, 수밀성이 형성된다. 수밀성이라는 거. 수밀하다는 뜻은 여기 좀 볼래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수밀하다는 뜻은 빈틈이 작다라는 거야. 빈틈이 작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거야. 무거움 강도가 커지는 거죠. 우리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에 강도는 약하다 그랬잖아. 거꾸로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이 세다.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재료 분리, 블리딩 현상이 감소한다. 뭔지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재료 분리라는 게 골재는 골재끼리, 시멘트는 시멘트끼리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재료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에이젤을 넣으면. 그리고 블리딩 현상도 감소한다. 남는 물이 올라오는 걸 블리딩이라고 얘기됐고요. 그죠? 오늘 한 번 얘기하는 거야. 먼저 시간에도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적는데 충성하지 말라는 게 그거야. 지겹게 볼 거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지겨워야 합격한다. 볼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 절대 합격자 명단에 없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은 뭐 시험에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는데 내가 2015년도에 여기서 강의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경희 씨라고 있어요. 나를 항상 끝나면 병점역까지 내가 차를 놔두고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병점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항상 집 근처 병점역까지 태워다 줬던 분이야. 근데 가면서 질문하면 내가 답변 대주고 꼭 붙을 줄 알았더니 떨어졌었어 그때. 근데 요번에 2차 6일날 발표하는데 2차까지 요번에 합격했다 그러더라고. 오자마자 내가 원장님한테 또 물어보게 됐어. 내가 직접 전화 못 하겠더라고. 붙긴 붙었는데 불안하대. 와서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합격했다 그래서 이따 갈 때 다시 문자를 줄 거야. 고맙다 인사하려고.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가르친 나도 떨어져서 나타나면 마음이 아파요. 못 붙으면 원선지 알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회 될 때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내년에 여기 와서 강의할지 장담하지 못한다. 오늘도 굉장히 날씨 춥고 근데 힘들어. 오늘 원장님 또 미리 못을 박더라고. 내년에 교수님 또 하시면서 책도 내년에 교수님 책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기회 될 때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세요. 그때도 합격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할 때도.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내가 다시 여기 와서 강의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서로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원장님이 이론 하나도 더 안 줍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 마저 이어갈게요. 교재 114페이지 거기에 보면 AG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음 문장에 콘크리트 경화 시 발열량이 감소한다. 발열량이 감소한다니 수화율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다 이게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비읍 지문에 철근과의 부착 강도는 다소 저하되고 압축 강도도 약간 저하다. 여기 좀 볼래요? 이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 여기 좀 볼래요? 이 문장을 읽어서 답도 많이 되거든요. 자,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좋다. 슬럼프 값은 크고 콘크리트 강도는 작다. 더불어서 분말도도 높고 수화율도 크고 건조수도 크다.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물을 조금 넣었다는 얘기죠. 시공연도가 나쁘고 슬럼프 값도 작고 대신에 콘크리트 강도는 크다. 분말도도 낮고 수화율도 작고 건조수도 작다.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먼저 시간에 이런 거 있었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이런 거 했었나요? 그 다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뭐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알루미나도 얘기했죠. 알루미나 시멘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보통 포틀랜드는 재량이 28일이다.
주로 따지면 4주, 그죠? 근데 이 조강 포틀레트는 재령이 7일이다, 7일. 이건 4주 걸리는데 일주일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강도는 빨리 나타난다. 왜? 분말도를 높였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를 작게 했으니까 확관은 빨리 일어나고 응결경과 빨리 나서 빨리 강도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강도가 빨리 나타난다 그래서 조기 강도가 크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했다. 그리고 긴급 공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둘 다, 이거 둘 다 굳었을 때 강도를 비교해보면 조강보다는 보통이 더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나요? 또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반대로 중력열은 재령이 2개월에서 3개월가량 걸린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쓰기 싫은지 알죠? 그래도 이해시키려고 내가 쓰는 거예요. 2, 3개월, 이거는 분말도를 낮췄다. 분말도를 낮췄다는 얘기 시멘트 입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시멘트 입자가 크니까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응결도 늦어져, 경화도 늦어. 그래서 2, 3개월 만에 나타나는 거죠. 대신에 수화열이 작죠. 화학 반응이 빨리 안 일어나니까 수화열이 작아. 아까 수화열이 크면 그 열이 방출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그랬잖아. 수화열이 작으면 균열이 안 생기겠지. 콘크리트 강도 커진다 이거지. 이게 강도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개념을? 이런 거에 부등을 따지면. 물론 이거 백색 포트렌트 시멘트는 치장용에 쓰이는 거죠. 장식용. 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이 에이제 여기 있죠. 에이제를 집어넣으면 볼 베어링장에 공기구멍이 생겨서 잘 비벼지잖아요.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물을 좀 빼서 강도 좋아지고. 근본적인 얘기는 에이제를 넣으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강도는 좀 떨어지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래서 그 지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비읍 지문에. 철근과의 부착 강도도 다소 저하돼.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착이 잘 돼 좋은 거잖아. 당연히 부착이 떨어지는 거니까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압축 강도도 저하된다는 거. 여기 좀 볼래요? 이 공기량도 보통 1에서 5% 정도 넣는데 뭐 굳이 하면 4에서 6% 이렇게까지 넣지만 만약에 더 들어갔다. 그러면 1% 더 들어갈 때마다 강도가 3에서 5%씩 뚝뚝 떨어져요. 어느 한계까지는 시공연도가 좋아지지만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강도는 도리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우리 배도 그러잖아. 너무 고파도 공부 안 되고 너무 불러도 공부 안 돼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위장을 공부할 때 항상 80%만 채워라. 100% 다 채우면 모든 정신이 소화시키는 데 다 집중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무 고파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엔, 내 수업 시간엔 초콜릿을 먹든 빵을 먹든 떡을 먹든 관계없다 먹어도 된다는 거야. 너무 배고픈 거보다 낫거든요. 하품도 내가 하라 그랬어요. 하품하면 피로회복이 얼마나 좋은데. 자세도 힘들면 좀 편안하게 하고 눕지만 말아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읒 지문에 세석 콘크리트. 세석이 인공골재죠. 바위를 깨갖고 만든 거, 그죠? 먼저 시간에 끝날 때 배웠어. 수밀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사용된다. 수밀 콘크리트는 수밀하다는 뜻이 빈틈이 적다는 거잖아. 무겁다는 얘기고 강도가 크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는 한대 지방,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에이젤 넣으면 어떻게 해요?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런 얘기 있어서 앞에서 동결융의 저항성이 크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동결융의 저항성이 크다. 날 못 믿어? 그 전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A지의 사용 목적 맨 아래 보면 A의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114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응 지문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감소한다. 여기 좀 볼래요?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빨리 되죠. 빨리 연결되잖아요. 그럼 공기량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진동을 주면 공기량은 감소하고, 진동을 준다는 얘기는 틈새가 메꿔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공기량이 많을수록 강도는 저하돼. 당연하죠. 공기량이 많다는 얘기는 빈틈이 많다는 거잖아.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키읔지는 A제 감수제 및 고성능 A제 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급량은 4% 이상 6% 이하의 값으로서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하는 지시에 따른다. 그런가 보다. 어쨌든 그 A제 다시 돌아가서 A제에다가 별표 곱하기 100을 할 겁니다. 여기 A제에다가 별표 곱하기 100을 할 거다. 건축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잘 등장할 거야. 이제 그 아래에 동그라미 이제 11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이번에 A제야. 지문 마저 봅니다.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이 워커빌리티가 시공 연도를 영어로 워커빌리티라고 한다 그랬죠. 시공 연도를 워커빌리티라고 했어요.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 재료다. 딱 두 가지로 언급하면 시공 연도가 좋아지고 내구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한 게 조금 전에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왔던 얘기들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제 감수제 동그라미 3번에 소정의 슬럼프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하는 화학적 혼화 재료 표준형 제형 측정이 효용이 있다. 여기 좀 볼래요? A제가 있고 A제 감수제라는 게 있다. 감수라는 게 아까 감이 빼기라고 했죠. 물을 빼내는 재료에 대한 얘기인 거죠. 물 빼내면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할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포졸란. 여기 좀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구분 없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내가 구분했어요. 혼화제는 시멘트 중량의 5% 미만이다. 이런 것들. 근데 혼화제, I는 시멘트 중량의 5% 이상인데 포졸란, 플라이시, 고로슬러그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죠.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포졸란은. 보자고요. 시멘트가 수화할 때 생기는, 수화한다는 얘기가 화학 반응할 때 생기는 거죠. 수산화 칼슘과 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해수 등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해수는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염분의 저항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하면 철근은 염분에 약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포졸란을 사용하면 해수의 저항성이 커진다 그랬죠. 그럼 바닷물에 이거 쓰면 되겠네. 철근 콘크리트 물에. 그죠? 이해했나요? 마저 봅니다. 해수 등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순물성 등의 성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중량제로 사용된다. 중량제. 아까 시멘트 중량 5% 이상이니까 용적, 최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해수 등의 화학적 저항성이 크고 플라이애시아, 분탄이 여기 좀 보실래요? 연탄 어렸을 때 한 번쯤 떼봤겠죠. 연탄 떼면 까맸던 연탄이 하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철에 눈 와서 땅이 얼면 거기다가 연탄집 뿌려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야. 연탄가루하고 똑같은 거. 그걸 분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탄이 연소한 재를 연소했다는 게 탔다는 거잖아요. 연소한 재를 수집한 것으로 미세한 분진, 먼지가루를 수집했다 이거야. 모았다 이거야. 집진기로. 수집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시공연도가 증가한다. 또 건축공사보다 댐, 프리팩트 콘크리트 등 중량제를 쓰인다. 댐하면 콘크리트 두께 어마어마하게 두껍잖아요. 그죠? 프리팩트라는 건 나중에 하겠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앞에서도 언급을 잠깐 비슷한 걸 했었는데 여기 좀 볼래요? 이게 한강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강물 밑에 보면 땅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한강에 다리, 교량을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막이 공사도 하고 흙막이 공사도 해요. 이렇게 해서. 소정의 깊이까지. 그럼 물 뽑아내겠죠. 물 다 뽑아낼 거 아니에요. 땅도 파내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히 예를 들은 거야. 여기다가 관을 하나 주입해요. 그리고 골재들을 채웁니다. 골재들을. 다 채웠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시멘트 풀을 주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돌과 돌 사이 틈새 채워지겠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채워줍니다. 이런 걸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프리팩트라는 게 나중에 뒤에도 나오고 이제 거기에 지문이 나와서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자고요. 이게 포졸란이나 여기 있던 포졸란이나 플라이시나 고로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나왔죠. 어쨌든 시험에 건축에서는 이 포졸란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포졸란이. 여유되면 둘 다 잘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포졸란은 좀 잘 기억해둬라.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콘크리트 강도와 배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시멘트 강도와 물 시멘트 비로 결정된다. 콘크리트 강도는 시멘트 강도와 물 시멘트 비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요거 갖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가 꽃게물탕 예를 많이 드는데 만약에 꽃게물탕 하는데 꽃게 자체가 신선해야 맛있는 거죠. 신선한 꽃게는 그냥 찌기만 해도 아주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꽃게가 신선하지 않은데 해물 찜을 했는데 맛있어. 이거 양념 맛이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콘크리트 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시멘트 강도다. 시멘트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 시멘트 비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멘트 강도다 이거야. 여기 보면 슬럼프 값도 영향을 주죠. 어디 가서 슬럼프 값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순서는 시멘트 강도가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엔 물 시멘트 비, 그 다음에 슬럼프 값 이런 순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건축 기사에.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시멘트 강도가 답이었어. 똑같이 우리 주택관리사도 시험이 똑같이 나왔어. 역시 시멘트 강도가 답이다 이런 얘기야. 이제 이해했을 거고 이제 마저 지문 봅니다. 두째 줄. 시멘트 강도가 클수록 물 시멘트 비는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 이미 다 얘기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얘기된 거다. 이걸로 다 얘기 끝나. 이거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먼저 시간에 끝날 때도 사진 찍으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제 옆 페이지 가봅니다. 심화학습은 안 봐도 된다. 이제 그 아래 콘크리트의 조건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보기만 할까요? 소유 강도가 커야 되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구성이 커야 되고 시공이 응해되고 28일 압축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습도와 온도 유지 보양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FC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FCK라고 하는데 FCK 이게 콘크리트 압축 강도. 우리 철근 강도 하면 인장 강도죠. 콘크리트 강도 하면 압축 강도잖아요. 그 압축 강도는 사주 압축 강도를 기준하죠. 사주가 며칠이야? 재령 28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사주 압축 강도는 15메가파스칼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소가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콘크리트 배합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결론 내리면 그 아래 배합 설계 순서라는 게 나와요. 근데 건축에서 이게 가끔씩 등장해. 우리 시험에도 내게 한 번 정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소유의 강도를 갖고 공사하기에 적합한 시공 연도를 얻도록 골재, 물 혼화제 양을 결정하여 비비는 것을 콘크리트 배합이라고 한다. 이제 그 아래 배합 설계 순서가 있는데 여기를 먼저 한번 볼래요? 자, 콘크리트 배합 설계 순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설계 기준 강도.
설계 기준 강도라는 게 있고 배합 강도라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결론인 건데 예를 드는 겁니다. 가로 이 콘크리트 바닥이 가로 1m, 세로 1m인 면적에 위에서 힘을 가할 때 300메가파스칼을 버팅겨야 돼. 구조 계산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 건물이. 그러면 이 배합 강도는 이 설계 기준 강도보다 최소한 같거나 또는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이 배합 강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배합 강도가 요거는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온도. 우리 온도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도 달라지죠. 맞아요? 그래서 거푸집 띄어내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20도씨 이상일 때, 20도씨 미만 10도 이상일 때 날짜가 달라서요. 그죠? 거기다가 시공오차. 시공오차라는 게 뭐냐면 시공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콘크리트를 잘 섞으면 강도가 잘 나타날 거 아니야. 잘 못 섞어서 재료 분리가 생겼다면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런 시공오차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다 더한 게 배합 강도야. 그럼 당연히 설계 기준 강도보다 뭐가 더 커요? 배합 강도가 더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이거지. 이게 제일 배합 설계에서 키워드야 이게. 이 개념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설계 순서가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기억해 보면 설계 기준 강도가 이제 구조 계산을 해서 나올 겁니다. 구조 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요즘 컴퓨터로 프로그램 돌리면 사이즈며 규모 이렇게 다 하면 컴퓨터로 다 빠져나오지만 구조 기술사가 이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합 강도를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지. 당연히 배합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보다 같거나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강도 결정한다. 콘크리트 강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뭐라고요? 시멘트 강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물 시멘트비. 그 다음에 슬럼프 값.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비유에 굵은 골재, 뭐 최대 치수, 장골재, 단위수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면 끝내주겠죠. 근데 머리가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뭘 기억하냐면 요 세 가지 순서만.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 슬럼프 값 결정. 이해할 수 있겠죠. 기억에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다 알면 좋겠지만 요 정도까지 이렇게 라운딩하고 그것도 귀찮다 그럼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비, 슬럼프 값. 요 순서되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시멘트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문을 볼 거야. 시멘트 강도 시험은 3개의 시험체를 만들어 쉼 시험을 하고 여기에서 생긴 6개의 시료를 압축 시험한 강도를 평균한 것을 평균 강도라고 한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얘는 시멘트 500포대에 1회 시험하며 28일 압축 강도된 시멘트 강도는 25에서 300메가파스칼 정도이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아래 물 시멘트비. 여기에 이미 먼저 시간에 됐고 이미 다 했던 거야. 빠르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물 시멘트비 동그라미 1번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풀을 영어로 페이스트라고 하는 거야.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중에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막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쓰려고 그랬어. 여기 보시면 물 시멘트비라는 게 시멘트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의 비율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물 결합제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에 결합제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이다. 물 결합제의 비례는 건 물과 결합제가 뭐야? 골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합이 된 거. 곧 물 시멘트 비를 또 다른 말로 물 결합제 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물 시멘트 비가 곧 물 결합제 비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중에 문장 하나 거꾸로 바꿔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일단 그 도표에서 맨 좌측에 보면 C분의 W라는 게 있나요? 이게 뭐예요? C분의 W가 물 시멘트 비죠. 그럼 물 시멘트 비가 그 아래 보면 크다 작다가 있죠. 크다 먼저 볼까요? 크다는 이게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오른쪽에 배합은 묽은 배합이라는 거고, 강도는 작고, 균열은 크고, 시공연도는 적고, 슬럼프 값은 크고, 재료 분리, 분리등 현상은 크고, 크리프 현상, 여기 좀 볼래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마이크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 손가락 힘을 하중이라고 하고, 외부에서 하니까 외력이라고도 합니다. 하중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겠죠. 근데 더 이상 하중을 가하지 않아도 변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걸 크리프 현상이라 그래요. 이런 크리프가 생기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직 정리합니다. 공안 좀 적어. 별걸 다 신경 쓰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리프는 안 좋은 건데,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크리프가 잘 안 생겨요. 거꾸로 콘크리트 강도 약하면 크리프가 잘 생기는 거야.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크리프가 잘 안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콘크리트 강도 큰 경우가 어떤 경우야? 물 시멘트 비가 낮은 경우죠. 시공연도가 나쁜 거죠. 슬럼프 값은 작은 거죠. 콘크리트 강도는 큰 거잖아요. 분말도는 낮은 거고, 수화율은 작고, 건조수축은 작고. 이해하시나요? 이게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는 거잖아. 반대로 크리프가 안 좋은 거는 크리프가 잘 생기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할 때죠. 그때가 언제냐? 물 시멘트 비가 높을 때, 시공연도가 좋을 때, 슬럼프 값이 클 때,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작을 때, 분말도가 높을 때, 수화율이 클 때, 건조수축이 클 때, 이런 얘기죠. 다 노란 건 다 노랗고 파란 건 다 노랗다는 거. 얼마나 완벽해 표현하잖아.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크리프 현상이 뭔지 얘기됐고, 당연히 물 시멘트 비가 크면 크리프 현상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니까. 그다음에 치갑도 배웠죠. 이해하시죠? 이제 그 아래 이제 도표 두 번째 물 시멘트 비가 작을 때 댐비빔이고, 강도는 크고, 균열은 작고, 시공률은 나쁘고, 슬럼프 값은 적고, 재료나 분리딩은 작고, 크리프 현상은 작고, 체갑도 작고. 이해하시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좀 보실래요? 이 높이가 30cm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30cm. 그러면 이걸 반 나누면 몇 cm예요? 15cm죠, 그죠? 이 슬럼프 값이 15cm보다 작으면 댄비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댄비빔. 15cm보다 크다 슬럼프 값이. 그러면 묽은 비빔이라고 하는 거야. 묽은 비빔. 콘크리트가. 쉽게 해서 댄밥, 진밥 떠올리시면 돼. 우리 집사람은 위가 안 좋은지 진밥을 좋아해요. 저는 댄밥을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댄비빔하고 묽은 비빔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잘 들어보세요. 이 슬럼프 값이 일반적으로는 요 값이 18cm 이하가 되게끔 합니다. 슬럼프 값 항상 일반적인 거는. 특수한 경우에는 더 크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기둥이나 벽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잖아요. 한 번에 다 못 칩니다. 나눠서 쳐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아래쪽은 묽은 비빔 쳐야 될 거고, 높은 쪽은 댄비빔 쳐야 돼요. 왜? 여기 만약에 댄비빔 치면 모서리 같은데 충진이 잘 안 된다고. 묽은 비빔 넣어야 꽉 찬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공연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